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현강을 나와 있어요. 3학년 2반 교실에 나와 있고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다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돼요. 자, 일단 우리 해결해 봐야 될 마지막 문제는 교과서 101페이지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고요. 101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해결해 볼 겁니다. 역시 요약문이기 때문에 요약문부터 빠르게 읽어내고요. 밑에 있는 선택지를 대입해서 정답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선택지에 보시면 A번에 있는 단어들 중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단어가 다 다르죠? 이럴 때에는 대입하는 게 시간이 오히려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비슷한 단어로 묶어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5단어를 좀 빠르게 훑어봐 주세요. 5단어 의미는 다 아시겠죠? 네. 역시 한우리. encoded란 표현은 부호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2번 interpreted는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3번에 gathered라고 하는 것은 수집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잠깐만. 그리고 4번 expressed는 표현될 수 있다. 5번에 understood는 이해될 수 있다. 혹시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5개 보기 중에 그나마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거를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2번, 5번. 몇 번 몇 번? 아, 그렇지 주영아 2번 5번이죠, 그죠? interpreted 해석될 수 있다라는 표현과 이해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근접한 표현입니다. 그럼 사실 2번과 5번이 근접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건 결국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확률학적으로. 너무 이런 확률에 의존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 보기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2번 아니면 5번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고 B번의 선택지를 보시면 ignore는 뜻이 뭐지? 무시하다. 그렇지. 3번의 trust는요. 신뢰하다. 4번, 5번의 employ는 고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는 사람이 목적일 땐 고용하다입니다. 그런데 사물이 목적일 때는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은 무시하다, 3번은 신뢰하다, 그리고 4번, 5번은 이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과연 어떤 보기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일단 요약문부터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중 quantitative research라는 표현 기억나요? 그게 뭐였지? 양적 연구, 그렇지? quantitative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umeric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이라는 의미죠. 양적이고 동시에 수적인 데이터는 그런데 그게 누구랑 공유되고 있는 것이 that are shared with lay public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요. lay publics 혹은 lay people 혹은 lay person 모두 거의 같은 의미들이고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비전문가 혹은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문외한이라고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비전문가들. 즉 그런 비전문가들과 공유된 어떤 양적인 그리고 수적인 데이터들은 A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differently니까 다르게요. 무엇에 따라? Depending on the numeracy level of the recipient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sender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recipient라고 해요. 다른 쉬운 단어로 바꿔볼까? receiver. 그렇지. 메시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 정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숫자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 능력 수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산술 능력 수준이라고 표현하거든. 이거 단어 정리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numeracy란 표현이 산술 능력을 가리켜요. 숫자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겠죠. 숫자 능력 어떤 그 산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differently 다르게 1번 부호화되는 건지 2번 5번 해석되고 이해되는 건지 다르게 수집되는 건지 다르게 표현되는 건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느낌이 벌써 오지 않아? 느낌이 왠지 2번 아니면 5번이 더 의미가 잘 통하지 않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이 문외한들 이런 사람들의 산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량 데이터나 아니면 양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왠지 2번 아니면 5번에 근접해 간다라는 느낌이 오고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사람들인데 with less numeric literacy라고 되어 있죠. numeracy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numeric literacy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말 그대로 literacy라는 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데 numeric이라는 건 숫자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처럼 숫자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른바 산술 능력 같은 말이야. numeracy랑 산술 능력 수준이 less니까 뛰어나 떨어져. 산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be 좀 더 be 할 것 같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heuristics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각 주에
heuristically가 경험적으로, 뭐 어림짐작으로 이런 표현이거든. 그럼 heuristics라는 명사 형태의 의미를 유추해 보세요. 요거는 경험론, 경험적 방법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더 경험적 방법들을 어떻게 할까? 무시할까? 이용할까?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때요? 무시요. 무시할까요? 이용할까요? 무시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용할 거라는 이야기, 이용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는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 숫자는 모르는데. 숫자를 잘 모르죠. 아니 근데 뒤에 어. 그 편견된 해석. 그렇지. 뒤에 보시면 힌트가 좀 더 주어집니다. 뒤에 거 마저 볼까? 이러한 경험론을 무시하든 이용하든 신뢰하든지 간에 이것이 can lead to 하면 lead to 야기하다 일으키다 이거잖아요. biased interpretation of the data. 그 수량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편향된 해석으로 이끌어지려면 정확하게 이런 수량 데이터를 분석해냈다는 거야? 아니지.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경험론적인 방법에 의존했을까? 아니면 경험론적 방법을 무시했을까? 의존했겠죠. 이용했겠죠. 그 지금 정답은 왠지 employee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유추하기로 A번은 이해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몇 번에 근접하는 건가요? 그렇죠. 5번에 근접합니다. 지금 우리 요한문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역시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래프에 의거해서 혹은 도표에 의거해서 통계 자료에 의거해서만 수량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고 경험론적인 방법에 좀 더 많이 의존하잖아.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반은 수학을 워낙 잘하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 저의 경험을 뭐 반영해서 그래프나 아니면 뭐 도표나 아니면 수량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량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경험치에 의거하여 수량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과연 진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답이 5번이 맞는지 한번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단어 설명 좀 잠깐 해줄 건데 아까 전에 numerous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그지? 중간에 이거 아까 선생님이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숫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른바 무슨 능력? 산술 능력. 이걸 풀었으면 numeric literacy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문해력이란 표현, 즉 산술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numer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라틴어로 숫자거든요. 그지? 그래서 numeric literacy라고 하면 숫자적인 문해 능력, 이른바 산술 능력 이걸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단어 말고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말한 단어는 밑에 각주에 또 있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 무엇의 해석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요약문에서 봤던 것처럼 양적인 그리고 수적인 데이터의 해석은 이거죠. is among the factors. 여러 요인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번역해 주면 되겠죠. 근데 어떤 요인? 형용사가 길어질 경우 명사보다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relevant to 뒤에 딸린 식구들이 길어서 앞에 있는 명사 factors를 꾸며주기 위해서 relevant to 형용사구가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relevant to에 연결된 거죠. 우리 보통 relevant to라는 표현 쓰게 되면 무엇과 어떤 의미더라? 무엇과 연관된, 그렇지 관련된 이런 표현입니다. 성윤이가 진짜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The processing of science communication.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연관된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 바로 이 수량,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또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핏 무슨 말하는 건지를 모를 수 있어. 왜냐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거든. 여러분도 공대 가거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건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에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 얘들아? 선생님 국가 기밀 유출로 국정원에 잡혀간다고요? 네, 우리 민준이가 또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를 해서 선생님을 당황시키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야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꼭 이렇게 뭐 우리가 국가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알기 쉬운 용어로 이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지. 과학자들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일반인들, 문외한들에게도 어떤 수량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문장 정리해 보자면 수량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관련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Although communicators, 말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communicators라고 할 수 있겠죠.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share numeric data, 이런 수적인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e.g. 쌤이 얼마 전에 가르쳐준 라틴어 약어야. 예를 들어 주가라든지 stock prices, 그다음 disease risks, 뭐 질병의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라든지 이러한 수량 데이터를 전달해줘요. 누구랑 함께 여기서 공유한다고 되어 있죠. 누구랑 함께 공유하냐면 우리 요약문에서 본 것처럼 일반 대중들이요, 문외한들이요, 비전문가들이요, 이들과 공유한다는 거죠. 왜 공유하지? 자기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유가 또 한 번 언급돼. Because they presume. 우리 presume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혹은 여기서는 communicators겠죠. 그래프나 아니면 수량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It is useful. 그것이 유용하다는 거죠.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그래, 사실 일기예보가 발달하지 않고 뭐 과학자들이 일기예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기상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여러 수량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 오늘의 강수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그럼 우산을 들고 갈지 말아야 할지라는 그 디시전 메이킹에 굉장히 유용해지겠죠. 유용한 정보를 우리 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의사결정에서 그거 수량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들, 문외한들과 이런 여러 수량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요까지가 올도에 걸리는 거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the same data, 똑같은 데이터를 제공해봤자 can evoke, 불러일으킬 수 있죠. evoke는 밑에 보시면 이끌어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 이끌어내냐면 광범위하게 different, 다양한 interpretations, 해석과 and conclusions, 결론들을 이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래, 바로 아까 전에 우리 요약문에서 본 것처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능력에 따라서요. 수신자에 따라서요. 똑같이 강수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해봤자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기상청 예보 강수 확률 90%라고 했는데 비 안 왔는데 난 안 믿어 이러면서 우산 안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90% 무조건 비 오겠는데 우산 들고 가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야. 전문가들이 아무리 쉬운 용어로 데이터를 제공해봤자 결국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능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얘들아? 오케이, 바로 넘어가 볼게. Recent work, 최근의 연구는 has found that 대자를 밝혀냈어요.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People with less numeric literacy, 다른 말로 numeracy, 즉 낮은 산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tend to extract라는 표현도 조금 생소하려나? ex란 접두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tract는 뽑아내는 거니까 추출하다 이런 뜻이죠. 산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추출해내는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뭘 추출해내냐면 very, 매우 different, 다른 meaning, 의미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야. 오히려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데이터를 딱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거의 비슷한 답들을, 비슷한 이해도를 보여줘요. 하지만 산술 능력이 떨어지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내니까 해석이 너무 다양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를테면요. 굳이 이거 아니고 봐도 이해했는데 얘가 또 나오네. Such as interpretation of expected likelihoods. 그렇지. 어떤 기대되는 어떤 가능성의 해석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객관적 데이터 일거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가능성으로 추측을 해서 데이터를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그러겠어요.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그러겠죠. Than those with higher numeracy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높은 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데이터로부터 다른 의미를 추출해내더라라는 사실을 최근 연구가 밝혀낸 겁니다. 요까지 됐어? 야, 그럼 요까지 읽으면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해석을 못 해내고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내네? 요까지는 이해됐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the more numerate also will interpret quantitative information heuristically 까지만 잠깐 읽고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the more numerat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거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의미지? 뭐뭐 하는 사람들. 그렇지. numerate 이란 단어도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추해 보자면 산술 능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럼 the more numerate 이란 표현은 산술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은 요까지가 주어겠죠. 이해됐어요? 방금 앞에서 but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산술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도 또한 뭐 한다고 해야 말이 될까?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더라 이런 얘기 해줘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얘기 나온지 볼까? 또한 also will interpret quantitative information 양적인 정보를 heuristically 그래 우리가 예상했던 단어가 나왔잖아 경험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어림짐작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 얘기야. 수량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산술 능력이 떨어지니까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해석을 못 해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내지만 수량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조차도 이런 양적인 데이터를 경험론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더란 이야기지. 뭐 때문에 그래? 그 뒤 이유가 나오죠. To make faster judgment. 좀 더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빨리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경험론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his has been found. 이러한 일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In portrayals. 묘사하는 데서 발견되죠. 자, 뭘 묘사하는 거냐면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언제? When people overvalue. overvalue란 표현은 과대평가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Gains following a loss니까 어떤 손실 다음에 뒤따라오게 되는 이득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혹은 exaggerate. 역시 이거는 과장하는 거죠. exaggerate. inferences. 추론을 과장하는 겁니다. 어떤 추론이요? 뒤에서 과거분사 made가 꾸며주죠. Made from the most recent data in a trend. 추세상, in a trend라는 건 추세상, 뭐 트렌드상 이 말이죠. 추세상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made 만들어지게 된 추출된 그러한 추론들을 과장하는 것과 과장할 때처럼 뭔가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수량력이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이런 경험론에 의거해서 수량 데이터를 판단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수학 잘하지만 이를테면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4등급이었습니다. 육모에서 영어가 3등급이었어요. 구모에서 2등급 딱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맺어요? 내가 수능에서 1등급을 맺겠구나. 그지? 뭘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객관적 데이터에 의거해서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그대로라면? 아니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추세상, 가장 최근에 있었던 데이터들로만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영어 성적을 추론해낸 거잖아. 저거 지금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죠. 실제 수능에서 내가 1등급 받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저거는 최근 데이터를 지나치게 exaggerate, 과장해서 저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혹은 앞에서 나온 이 예시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overvalue gains following a loss. 어떤 손실 끝에 찾아온 이득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야.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크게 봤는데 약간이라도 이득이 생기면 와, 이 이득 드디어 생겼네. 미국 주식시장 망하지 않았네. 더 투자해도 되겠네.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수량력이,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조차도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내기보다는 지나친 경험론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 글의 결론은 뭐야? 사람들은 그럼 산술 능력이 떨어지든 산술 능력이 뛰어나든 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경험론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지금 사실은 A번에는 당연히 모든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인 건 확실하죠. 그죠? 그럼 뒤에 B번에서는요. 경험론에 의존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이 확실하거든요. 5번은 확실한데 문제는 말이야. 글쓴이의 결론은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where, 어떤 연구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왜 쓰인 건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구는 그러나 데이터를 제시해 줍니다. suggest, 제시하다 이런 뜻이죠. Less numerate people, 그렇지 수량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may be more inclined to rely on, be inclined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좀 더 뭐 하는 경향이냐면 이러한 경험론적 방법들에 rely on,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수량력이 떨어지든 산술 능력이 좋든지 간에 경험론에 의존하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좀 더 어떤 사람들이 경험론적 방법에 의존할까? 의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떨어지는 사람이야? 떨어지는 사람. 그렇지. 당연히 산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론적 방법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tend to yield, 우리 yield라는 건 산출해내다, 만들어내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뭘 만들어내냐면 biased interpretations of quantitative data, 양적인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요약문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맞죠? 맞지 않니? 그래. 야, 그럼 B번에 대한 직접적인 정답은 여기 나왔었네. rely on. 이거를 받고 있는 게 지금 B에 들어가 주어야 돼요. rely on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걸 B에 찾아주면 되는데 그나마 유사한 의미는 employee, 이용하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수량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유용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의사결정이 유용하라고 제공해준 데이터들을 산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주로 뭐에 의존해요?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죠? 그러면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데이터 해석을 잘 해내겠군요. 에이, 또 그건 아니야. 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론에 의거해서 정답을 어떤 도출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해도 여기 왜 마지막에 하우에버가 쓰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도 일부 연구들은 여전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고 하면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경험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야. 그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단어가 어려워서 numeric literacy 이런 표현 처음 봐서 어려웠을 거고요. 일단 변형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빈칸 추론 문제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산술 능력,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문제예요? 수신자죠. communicators가 아니라 바로 recipient에 달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recipient라는 단어 여기에다가 빈칸으로 세워두고 넣어보세요라고 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했어요. 야, 정말 이반 늘 그렇지만 한 사람도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서 우리는 기말고사 끝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bye.